3. 불꽃. 1960년 2월 27일은 토요일이었다. K고급 1학년 3반은 4교시 수업을 마쳤다. 이제 잠시 후 담임인 황대동 선생이 출석부를 들고 교실에 나타날 것이다. 학급 학생들에게 종례를 해주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은 책가방을 챙기고 담임 선생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빨리 종례를 하고 싶은 그들이었다. 종례를 받으면 이제 즐거운 자유의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매일매일이 무조건 즐거운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상급생들과 대학생들이 집권당의 부정선거 모의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분노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들 고교생들은 그들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영주는 오늘 오후 3시에 최장집 형이 말해준 대로 YMCA로 가볼 작정이었다. 물론 철구와 해근과 동행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며칠 전에 모였던 고교생 대표들 중에서도 몇몇 중요학교 대표들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장집 형의 생각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가 이제 졸업식마저 마쳤기에 모교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하던 일을 후배들에게 넘겨주고자 한다고 생각할 따름이었다. 중요 고교 대표들 중에 안영란과 박영희도 끼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영주는 어쩐지 장집형에게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였지만 언젠가 본 박영희의 파리한 얼굴 모습이 뚜렷이 눈앞에 부각되었다. 안영란의 화사하고 요염한 모습도 눈앞에 떠올라 보였다. 야 영준아, 선생님 안 오시냐? 벌써 30분 지났어. 그래, 어째 좀 이상하군. 어제 이거 하셔서 오늘 무척 고단의 숙직실에서 세상 모르시는 거 아니여? 김준원이 오른손으로 술잔 비우는 신용을 했다. 그는 고1 주제에 영어 회화가 꽤나 능숙했다. 이 도시에 그렇게도 숱한 영어 회화 학원을 그는 하나도 빠뜨린 적이 없이 돌아다녔다. 학원 선생의 회화를 한마디만 들어도 그의 실력을 알아버린다는 준원이었다. 그는 이제 한국인 선생을 일체 상대하지 않았다. 어이 반장, 교무실에 가서 주무시고 있는 황대감 좀 불러오더라고잉. 누군가 소리쳤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배가 고팠다. 쇳덩이도 녹일 듯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다. 그들은 종례가 늦어지자 반장을 족쳐대는 것이었다. 영주는 교실을 벗어나 복도로 나왔다. 각 반마다 사정이 비슷한 모양이었다. 종례를 기다리는 듯 복도로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으나 각 교실은 제가끔 시끌거렸다. 교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의 손잡이에는 회의중이라는 팻말이 나붙어 있었다. 다른 반의 반장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으나 팻말을 보고는 다들 돌아갔다. 영준이도 자기 반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다들 책상 위에 큼직한 책가방을 올려놓고 반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영준은 아무런 뉴스도 가지지 않고 돌아왔다. 아이들은 다들 맥 빠져 했다. 얘들아, 선생님들께서 다들 회의 중인갑다. 좀 기다려보자. 우린 참을 수 있지만 먹보 선생님 배고파서 어쩌노? 먹보 선생은 수학 선생을 가리킨다. 아이들이 하하거리며 웃었다. 그때 마침 실내 스피커가 울렸다.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여기는 교무실이다. 여기는 교무실이다. 선생님들이 긴급회의가 열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학생들은 종례 후 대청소 후 종례로 바꿀 터이니 전원 대청소에 임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알리겠다. 학생들은 칫, 젠장 등 볼멘 소리를 토해내면서 어느새 걸상을 책상 위로 올려놓고 있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꽤나 중요한 일이 벌어진 듯 했다. 학생들은 걸상에 올려놓아진 책상을 제가끔 뒤편으로 끌고 갔다. 교실 바닥의 앞부분 절반이 드러났다. 비질을 하고 물걸레질을 했다. 17, 8세 청년들이 한나절을 붐빈 교실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다시금 뒷부분에 몰려져 있던 책상들을 앞부분으로 옮겼다. 쓰레기들을 쓸어내고 마지막 걸레질을 했다.
교실의 나무 바닥은 적당히 물기를 머금고 깨끗해졌다. 청소가 끝나고 나서야 각 반 담임들은 출석부를 들고 교무실을 나섰다. 그들은 교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를 무슨 행진이나 하듯이 걸어오고 있었다. 교실로 들어서는 황태동 선생의 얼굴은 창백했다. 출석부를 펴들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황 선생의 목소리는 어째 떨리는 듯 했다. 학생들은 심상찮은 낌새를 눈치챘다. 담임 선생의 순간적인 태만으로 늦어진 종례가 아니었다. 전교가 다 함께 종례 후 청소를, 청소 후 종례로 순서를 바꿨던 것이다. 게다가 담임 선생의 저 잿빛 같은 얼굴색은 무엇인가? 저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꼭 실천에 옮겨주기 바란다. 요사이는 선거철이라 폭력이 난무하고 북쪽 공산당들이 파견한 무장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너희들도 신문이나 라디오를 들어서 이런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황태동 선생은 잠시 말을 끊고 교실을 한 차례 휘둘러 보았다. 무슨 마음의 여유라도 갖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교무회의에서 오랫동안 수기한 결과 너희들을 내일 전부 등교시켜 정상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담임 선생은 다시금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떠들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녀석들이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주천은 어디까지나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내일은 월요일 시간표대로 준비를 해오기 바란다. 연인날과 같이 출석을 부르겠다. 종례는 이것으로 그치겠다. 담임은 교실을 떠났다. 학생들은 기이하게도 금방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들은 도무지 담임 선생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학생들이 안전이 걱정되어 일요일 등교를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생각으로는 자신들의 안전을 진심으로 위해서라면 자신들을 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야! 거짓말이래. 담임 선생 거짓말했어. 내일 학교 나오면 수성전에 못 가잖아. 바로 그거라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직선적 발언을 언제나 서슴지 않는 오철구였다. 60명을 헤아리는 학생들의 소집단 속에도 나름대로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역학구조가 보이지 않게 성립되어 있었다. 오철구는 반장인 김영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강경파였다. 오철구의 발언이 담고 있는 열정과 날카로운 판단은 언제나 학급을 압도했다. 학생들은 담임선생의 일요일 등교 지시가 그런 뜻을 담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요일에 공부 안 하는 것은 나라가 정한 것인데 어째 우리 학교 교무회의에서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냐 이 말이다.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거 아니라고. 문교부에서 내려온 지시야. 틀림없다고. 학생들은 제가끔 생각에 빠지는 듯 했다. 오철구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정부와 문교부가 얄밉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출석을 부른다는데 안 나올 재주 있냐? 나오라면 나와야지. 자, 그렇게들 앉아있지 말고 집으로 가더라고. 내일 나오려면 일찍 집으로 가서 자야지. 김준원이 끼어들었다. 준원이는 이를테면 김영준 패들의 저항 세력이었다. 그는 사사건건 영준과 철구를 물고 늘어졌다. 그는 학기 초 반장 선거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의 차이로 영준에게 패한 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영준이, 철구, 해근과 함께 교문을 빠져나올 때에는 갑자기 밀어닥친 학생들로 혼잡을 이루었다. 일단 영준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늦은 점심을 먹었다. 나무 판때기 담장 너머 오예수 여인의 방문은 기이하게도 썰렁하게 열려 있었다. 영준, 철구, 해근, 세 학생은 영준이 어머니가 차려온 점심상을 받았다. 허점순 여인은 아들이 토요일인데도 이례적으로 늦게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남편한테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의심은 부쩍 더해졌다. 얘들아, 너희들 데모하면 안 된다. 어머니도 참 데모는요. 요사이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데모를 한다고 카더라. 무슨 국민학교 학생들도 데모한다더라.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들 말아라. 걱정하시지 마이소. 저희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걱정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온 밥상을 받으면서 영준이 대꾸했다. 영준은 사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어머니의 산딸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 같았다. 도무지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전해주는 말로는 선거 때문에 너무나 바쁘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뒷집 새빵 사는 여자 어디로 갔나요? 글쎄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원래 정처가 없는 법이다. 아침나절에 이사 보따리를 싸는 눈치더라. 새 학생은 숟가락을 들면서 짐짓 무관심을 가장했으나 어머니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다. 여인들만이 연출해낼 수 있는 그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것은 그야말로 충격과 격앙의 장면이었다. 그것은 달궈진 철판에 양각되어진 판화처럼 이들 젊은이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각인을 남겼다.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YMCA로 가기 위해서였다. 나무 판대기 담장 너머로 건너다 보이는 뒷집 새빵의 문은 여전히 썰렁하게 열려 있었고 매서운 삭풍이 사정없이 문짝을 흔들어댔다. 신을 신고 이것을 건너다 보고 있는 새 학생들은 어젯밤 자신들이 직접 본 장면이 잠옷 실제의 것인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큰 시장을 지나 널찍한 철길을 건넜다. 이 철길은 경부선이었다. 6.25 직후에는 이 건널목 옆에 뚫려있던 골다리를 사용했으나 통행인이 많아져 할 수 없이 노천 건널목을 내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영주는 자신의 가슴에 큰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감각에 빠져 있었다. 우회수 여인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으깨어진 손가락의 상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고만고만한 제복의 여학생들이 대여섯 명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까만 교복에 단발머리였다. 2, 3학년이 되어야 단발머리가 두 가닥으로 갈라져서 각기 따로 메어지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안영란과 박영희도 있었다. 뜻밖의 송수일과 한일웅도 금방 도착했다. 그들은 자기소개를 하고 금방 토의에 들어갔다. 이 모임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친목단체이다. 각 회원은 출신 학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개인 자격이다 등등을 확인했다. 고교를 졸업해 나간 선배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이 모임을 잘 키울 것을 다짐했다. 영주는 황홀한 생각이 들었다. 여고생 제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조금 애때게는 보였으나 한결같이 아름다웠다. 틀림없이 여고 1학년이었으나 나무랄 데 없는 처녀들이었다. 왠지 박영이란 아이의 청순함이 유난스레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안영란의 화려함도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모임이 끝난 뒤 헤어지기가 아쉬워 영주는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자꾸만 어머니에게 밥상 심부름을 시키기가 미안해 해근의 돈으로 중국집에 들러 짜장면을 사 먹었다. 영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철구와 해근도 오늘 만났던 여학생들을 골똘하게 생각했다. 야, 오늘 나온 애들 왜 다들 그렇게 호박들이고? 해근이가 짜장면 가닥을 입으로 밀어넣으며 한마디 했다. 야, 넌 걔들 상판 보고 호박 생각했냐? 난 말이다 떡판 생각을 했어. 하하하. 철구의 말에 일동은 소리내어 웃었다. 영준이 너는 무슨 생각을 했냐? 난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거짓말. 그럴 리가 있나? 아니야, 정말이다. 그럴지도 모르지. 부끄러워서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을 거야. 저녁을 짜장면으로 때운 그들은 영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어두운 골목을 걸었다. 어둠이 짙게 녹아든 늦겨울이 지저분한 판자톤 골목마디에 서리서리 스며들어 있었다. 6.25가 끝난 지 채 7년이 흐르지 않은 탓으로 주변에 무슨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쓱 모습을 드러냈다. 뜻밖에도 최장집 형이었다. 너희들이 YMCA 간 시간을 재워서 지금쯤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장집이 형 이 추운데? 괜찮다고. 너희를 꼭 만나려고 마음먹었지. 좌우간 저희 집에 들어가시죠. 추위를 녹이셔야죠. 그래. 4명의 고등학생들은 영준이 방으로 들어갔다. 예나 지금이나 고등학생들은 서로들 이렇게 집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만큼 동아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까까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소곤거렸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과 진지함으로 가죽처럼 굳어 있었다. 나라의 분위기는 뭔가 심상찮게 돌아갔다. 연일 데모가 잇따랐다. 연전에 야기되었던 모 일간지의 폐가는 국민들이 뇌리에 큰 충격파를 던졌는데 그것은 무슨 악몽처럼 망각되지 않은 채 한결 암울한 비전을 던지는 것이었다. 혁신정당 당수의 처형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의 이국에서의 병사는 무슨 횡액의 바람처럼 사람들이 머리와 가슴에 불길한 예감을 던져주는 것이었다.